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게스트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참 우려스러운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긴급하게 국회 재정위원장을 지내셨던 우리 조경태 전 재경위원장님 모시고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분담금을 안 주나 아니면은 못 주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실무를 하셨던 우리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지금 이제 부산 사하의리 지역구시잖아요. 네. 네, 사하의리에서 사선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야, 조경태 의원 정말 이 부산에서 민주당 출신으로서 3선을 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에 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 이렇게 조 의원님 제가 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국가안보관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 안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 안보하고 이 경제는 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가 위태롭거나 무너지면은 저는 경제는 하루아침에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북한의 전략, 전술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이 안보 불안, 안보가 파탄에 이르면은 저는 우리 그동안 힘겹게 힘들어서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제1의 가치가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은 또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저도 또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과의 군사 동맹으로 인해서 국가가 어떤 안보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야말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그런 어떤 대외 이미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독립국가들이 탄생을 했지만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나토에 가입한 발트 삼국만이 GDP가 1인당 GDP 2만 불 다 넘었잖아요. 나머지는 수많은 나라들 10,000불 넘어가는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지금 미군이 일부 철수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앞으로 정말 다 철수할지 모른다. 또는 한미동맹이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동맹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반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반미주의자들에게 묻고 싶은 중에 하나가 과연 미군이 철수했을 때 우리한테 득될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묻고 싶고요. 또 짝퉁 반미주의자들을 보면은 이 미국의 자기 자녀들 이분들 유학도 많이 보내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짝퉁 네네. 반미주의자, 네. 짝퉁 좌파 네. 세력이지요. 네네. 그리고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달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북한조차도 미국하고 수교 맺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게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좋은 이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불행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혈맹 관계를 돈독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짝퉁 반미주의자 말씀을 하셨는데 여담으로 이제 저하고 좀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시민 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저는 반미 운동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미 운동가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미국 그 어떻게 그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 좌파 세력들 미국 유학 많이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귀국을 해서 다시 또 저하고 막 여하튼 토론할 때마다 저하고 맞상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이제 마치고 나와가지고 아니 모 대표 그 당신 나중에 그 딸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할지 한국 국적 선택할지 나 꼭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적도 있는데 그 18살 되면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이 28,500명을 주둔하면서 한 2조 원 정도의 주둔비가 든다고 하는데 뭐 인건비 모든 걸 포함해서 2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환율로 한 9,600억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5년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우리는 물가 인상분만 고려해서 9,999억 원만 지금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또 그 중앙일보 보도도 나왔는데 G20 정상회담을 할 때 아니 그 APEC 정상회담을 할 때 11월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 문 대통령에게 1억 2천만 달러 12억 달러를 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조 한 2, 3천억 정도를 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고, 지금에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제 10억 달러? 그렇게 해서 1조 한 1,100억 원? 이 정도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추경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00억 원, 1,101억 원입니다. 1,101억 원. 예. 그거 우리나라가 감당 못합니까? 추경에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그 예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올해가 슈퍼 예산입니다. 슈퍼 예산이요? 예, 작년에 429조였는데 올해가 무려 470조입니다. 예. 41조가 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이 한 몇천억 정도. 41조 중에 몇천억 정도는 사실 비중이 아주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안보를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관계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을 잘해야 되죠. 협상을 잘해가지고 어쨌든 한미 동맹이 균열이 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그 서희의 강동육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혜로움을 저는 잘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가까운 그 일본에도 보면 주1 그 미군 주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이 보면은 일본 자국이 53%, 미군이 47%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47%, 미군이 53%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5대5 비율 정도까지는 맞춰도 큰 무리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 나라는 내가 지키자. 그래서 전자권도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많다. 이런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그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45,000명 이상이라서 그 절대 액수는 또 우리보다 훨씬 많죠. 많고 또 부담도 일본이 더 많이 하고 비율도 많고 비율도 많이 53% 그러나 47%입니다. 안보 수요는 우리가 훨씬 높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떤 전쟁 바로 임박한 그런 나라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 현 정부가 사전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또는 사전 준비를 아예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여 전에 그 대통령 선거 하던 그 캠페인 시절에도 유세 시절에도 공약에 한국, 일본, 독일 이런 잘 사는 나라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다 받겠다. 전액 다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물가 인상분만 고려했다. 9,999억 원. 이거 좀 감정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정권 안에 보면 반미주의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저는 짝퉁 반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요? 왜 그러면 미국을 또 자녀들 미국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림한 그 반미주의자, 네. 이런 그 반미주의자들이 우리 국민적인 그 감정, 네. 반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마치 자주국방해야 된다는 식으로 네, 하는데요. 이게 아주 오판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나토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 나토군이 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나토군이 69개국입니다. 네. 69개국이 연합군이 어느 나라를 맞서서 있습니까? 러시아를. 러시아 한 나라를 위해서 29개국이 지금 딱 그렇죠.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네. 그 총사령관이 지금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나토 사령관에게 주어놓고 위임해놓고 그 총사령관 당연직으로 미군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도를 보십시오. 동북아시아 보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 주위에 북한도 있고, 네.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네.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이 세 나라를 갖다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중국을 적으로 굳이 안 보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미래는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한 나라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 29개국이 동맹국을 형성하듯이 우리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북한도 있는 이런 아주 엄혹한 시기에 자꾸 그 미국하고의 동맹을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는 분명히 그 대한민국에 떠나야 된다. 예, 대한민국이 있을 가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의조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당국이 이것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가지 방위비 분담금의 저는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예, 예. 뭐 다 알고 있는 네. 내용이십니다만 네, 뭐 시청자들께 말씀드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크게 세 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죠. 네, 네. 그분들이 한 11,000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게 인건비로 38.4% 정도가 그렇죠. 나간답니다. 지금 가짜 일자리, 짝퉁 일자리에도 돈을 무지무지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자국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고용 국민입니다. 창출이죠.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분들 연봉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내수에 또 도움이 또 많이 내수에 됩니다. 도움 됩니다. 네. 그게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건설비에 보면은 44.7% 써 있습니다. 그 건설 회사 또 우리 대한민국 회사들이죠. 네. 뭐 미국에서 포크레인 같은 거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시멘트도 우리가 납품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군수 지원비에도 상당수가 네. 우리 국내에서의 소비되는 그런 우리가 부분이- 납품합니다. 예, 네. 그렇죠. 무기 그 탄약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비재는 우리가 납품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부 언론에 보면은 100을 기준해서 90% 정도가 네. 다시 우리가 환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어떤 반미 감정으로 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그 의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미군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서 다 가져가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월급 주고 그 미군들 월급 주고 이런 데 다 쓰는 줄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납품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방위비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총 소요 비용의 50%를 한국이 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1조 원 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러다가 올해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다. 그럼 미국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탄약을 본토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금 이제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그거 미국이 그냥 돈 내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전쟁 비용, 그 미국이 이라크 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치르면서 나라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휘청했죠.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갖다 쓰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싫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정부가 그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선거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협상의 의지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는 요즘에 경제 돌아가는 그 꼴입니까? 네. 경제 돌아가는 그 꼴을 보고
또 지금 이 미국하고의 이런 방위비 문제, 네.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 일본하고의 또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참 무능하다. 네. 예, 협상력도 무능하고 경제정책 내는 것도 무능하고. 아니,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만든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의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470조. 네. 작년에 429조. 네.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한 단어로 그냥 무능하다. 네. 무능한 그 정권, 네. 무능한 행정,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 고건을 정부가 좀 잘 새겨 들어가지고 무능 만들면 무슨 말이죠? 유능한 거죠. 그렇죠. 유능해지려 노력하면 됩니다. 자, 무능하다는 표현이 듣기 싫으면은 그래서 이번에 노력한다고 유능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까지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분담에 네.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대비가 없었느냐? 네. 그 무능하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협상을 좀 잘해가지고 네, 네. 국민들한테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지금 그 재경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우리 전반기 20대 국회 전반기에 재경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110억 원 정도 지금 더 늘려주면 되는데 이제는 그거는 우리 정도의 어떤 맷집에서 뭐 데미지가 있습니까? 저는 뭐 올해 세금이 작년에도 너무 그다지 가지고요. 10조 원 이상 오버됐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또 41조 본 예산에 41조가 더 정액됐습니다. 네, 네. 거기에 1,000억이면 비율이 몇 퍼센트? 1%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나라의 운명이 네. 운명을 뭐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은 저는 네. 지혜롭지 못하다 네, 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좀 유능한 아까 서희 네. 장군을 강동주, 예. 얘기했습니다만 유능한 협상력을 좀 발휘를 해서 원만하게 이 한미의 그 관계, 한미 네. 동맹의 관계, 혈맹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정부가 당국자들이 좀 만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그 조금 이제 화제를 옮겨서 그 또 지금 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이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지금 뭐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노동신문에 그 대서특필 뭐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김영철이 보고를 받고 있던데 결국 뭔가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괜찮은 조건을 지금 받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혹시 김정은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핵의 현상 동결 또는 주한미군 일부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그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의 어떤 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과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저는 그거 아니고서 저렇게 기분 좋은 표정을 웃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도 방문하고 네. 또 미국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왜 방문한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첫째 자기가 일단 생존해야 되고 자기 생존이고 또 네. 북한의 이익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동분서주하고 네, 네. 동분서주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북한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야죠. 북한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안 되죠. 우리를 위해서 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대통령이 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지키고 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들 우려하고 네,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한 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이 정부가 그런 시나리오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능하기 때문에. 네네. 예,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하지 않다면은 네. 기분 나쁘면 유능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북 정상회담의 가상 시나리오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네네. 구성해서 만약에 핵 동결로 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행동해야 될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일부 축소되거나 어떤 역할이 축소될 때,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서는 꼭 그 예상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들만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여야 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소통하겠다고 소통을 했으니까. 네. 한 소통 대통령 되겠다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지혜로움을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안보 부분을 가지고 보수다. 네. 뭐 이런 표현은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나라를 지키는 거는 여야가 없고 진보 좌우가 없어야죠. 네네. 만약에 거기서 그걸 부정한다면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자격이 없습니다. 꽤 많이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네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예상 그 시나리오, 가상 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네네.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작년 10월 달에 그 국정감사 했지 않습니까? 네. 국정감사할 때 이제 김동연 전 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중은행들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전화 와가지고 그 북한 송금 관련해서 조심해라 이런 또 경고도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전 그 기재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세컨더리 보이콧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받을 짓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단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회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능하죠. 예, 무능한 이 강요들이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정권의 눈치도 되게 많이 네. 좀 살피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중국조차도 네. 중국이 지금 얼마나 그 몸집이 크신 나라입니까? 네. 중국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베트남 미국하고 적대시하다가 미국하고 친해지니까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미국하고 척지 가지고 잘된 나라는 못 봤어요.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나라 망해. 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좀 잘 활용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필요한가 네. 이런 그 진솔한 고민들이 네. 없다는 생각이고요. 북한조차도 그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마당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미 친해져 있는 관계를 갖다 끊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네. 또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정권의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네. 정말 충신이 되려면은 그 충신의 의미는 그 옛날에는 임금한테 충성한 거지만 지금은 충신의 의미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맞습니다. 왕조 시대의 주인은 어쩌면 왕입니다. 왕이죠. 그래서 좀 당당한 강요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예,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네. 그런 강요들이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참 우리 조경태 의원님 이렇게 대담을 나눠 보니까 정말 그 안보 의식이 투철하신데 제가 이제 요즘 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뭐 저는 그런 일반 정치에 대해서는 큰 식견이 없습니다만은 당 대표 한국당 당 대표를 이렇게 좀 준비하시고 계신다더라고요.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전국을 이제 쭉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구미 갔다가 수원 갔다가 광명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이제
경제 분야하고 안보 분야에 이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당원 협의회에서 좀 와서 좀 해달라고 예, 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조 의원이 좀 나서서 네. 이 좀 위기에, 좀 난세에 좀 예.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이름 있는 분들만 좀 거론하다 보니까 예, 예. 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당히 그 입지가 조금 이제 축소된다 할까요? 예, 예. 근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조경태 좋다고 말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당을 갔었거든요. 예, 예. 아마도 저한테 이제 그 당원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신 것은 조 의원이 제일 좋다는 그 식으로 어떤 네. 표현을 저한테 예. 주셨어요. 예, 예. 거기에 유력한 분들도 다 오셨는데.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 있다고 네. 봅니다만은 조경태 참 좋은데 네.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왜냐면 지상파 방송에서는 다 안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예. 인터뷰를 하재도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예. 난 그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경태 될까봐 그런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겠죠. 아이, 별 그래서 말씀. 오늘 예. 그 신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당원들과 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지도부에 가야만이 이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네. 그런 그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예,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은 제 역할이 있다면은 네. 제가 충실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뭐 웰빙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던데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 하셨지 않습니까? 좀 이제 싸울 줄도 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실은 노동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안보관이 우리 같은 어떤 그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안보관 투철하신 것 같고 또 싸울 줄도 싸우는 방법도 아실 것 같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어쩌면 이 보수층에서 좀 필요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정말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신이 어찌 보면은 그 부산 자갈치 시장 진력군의 아들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주 그 어려운 이 시절을 저희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오직 국민을 보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 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동안에 좀 잘못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행태들을 던져버리고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좀 더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안보 문제, 네. 이 외교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그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께서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별 말씀. 저희들 저는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네, 네. 우리 신 대표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그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요구하는 지금 이제 10억 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1,100억 원만 더 내면 돼요.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직전 국회 재경위원장이셨던 조경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빨리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올바른 지도자 뽑아서 잘 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